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지금부터 제보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것만 같았던 순간이 한순간에 끔찍하게 변해버린 그런 사연입니다. 그 당시 저는 반복되는 야근과 힘든 업무에 지쳐있던 터라 퇴근 후에 집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수많은 길드원들과 음성 채팅으로 떠들면서 몬스터를 사냥하는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현실의 고단함까지 잊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사건의 주인공인 소희라는 여자를 만난 것도 바로 게임 안에서였습니다. 소희는 저희 길드에서 귀여운 목소리와 밝은 성격으로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고 있는 힐러 역할이었고, 저 역시 그런 소희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게 되었었죠. 게임이라는 공통 관심사 덕분인지 저희는 금세 가까워져 밤새도록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날도 많아졌고, 그렇게 몇 달간의 온라인 인연을 이어가다 저희는 마침내 현실에서의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소희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었고, 그날부터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는데, 게임 속 파트너에서 현실의 연인이 된 이 순간이 지금 생각해도 정말 꿈만 같았었죠. 저는 소희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고, 연애 초반에는 게임을 주로 같이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보다 소희와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주말이면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나는 것이 저희에게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밝아 보였던 소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연애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난 여름날이었죠. 그날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소희의 손목을 잠깐 봤었는데, 손목 안쪽에 있는 여러 개의 흉터를 발견하게 되었고, 저는 이게 무슨 상처냐고 묻자 소희는 제게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 이 상처 말이야? 사실 나한테는 말하기 힘든 콤플렉스인데, 내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에게 학대를 좀 당했거든. 그때 생긴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소희를 향한 연민과 함께 소희에게 상처를 주고 학대를 했던 소희의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저는 앞으로 소희를 더 지켜줘야겠다고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희 사이는 더욱더 견고해졌고, 소희와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균열이 시작된 건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나가던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끼리 소모임을 하면서 근황을 물어보는 자리였고, 그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회포를 풀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술을 마신 적이 있었죠. 솔직히 말해 정신없이 웃고 떠드느라 소희에게 연락을 소홀히 한 건 사실이고, 뒤늦게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는 부재중 전화 수십 통과 장문의 문자들이 가득 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소희에게 사과를 했음에도 소희는 좀처럼 화를 풀지 않았고, 술을 마시면서 연락이 안 되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무서웠다는 소희의 말은 단순 서운함을 넘어선 거의 통제할 수 없는 불안감에 가깝다고 느껴질 정도였죠. 그 사건으로 인해 저희는 크게 다투게 되었고, 저는 소희와 잘 지냈었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한 번 금이 간 관계는 쉽게 회복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힘든 날을 보내고 있었고, 얼마 뒤 소희가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저를 찾아왔었는데, 그 상자 안에는 고급져 보이는 자동차 키홀더가 들어있었죠. 오빠도 개인적인 일이 있을 텐데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 소희의 화해 선물로 인해 저희는 극적으로 관계 회복을 하고 잘 지내는 듯 했었지만, 바로 그때부터 아주 이상한 우연들이 자꾸만 일어났었습니다. 한날은 퇴근을 하고 혼자 영화가 보고 싶어 예매를 했더니 상영관 앞에서 우연히 소희와 마주치는 일이 있었고, 또 친구와 약속을 잡고 둘이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우연히 소희와 닮은 여자가 지나가는 모습을 목격하는 일도 있었죠. 그 후로 이런 일들이 비교적 자주 일어났고, 한두 번이야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횟수가 점점 잦다 보니 뭔가 찜찜하고 서늘한 의심들이 싹트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만나 제 고민을 심각하게 털어놓았고, 한 친구는 제가 너무 예민하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옆에 있던 다른 친구는 뭔가 알 것 같다는 표정으로 말을 꺼냈었죠. 민준아, 혹시 너 여자친구가 휴대폰에 위치 앱이나 아니면 차에 위치 추적기 같은 거 설치해 놓은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소희가 그 정도는 아니야. 야,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 한두 번이야 그렇다 쳐도 그렇게 자주 만나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이 키홀더 좀 이상하지 않냐? 무게도 무겁고 옆면에 미세하게 틈도 보이는 것 같은데. 요즘 위치 추적기 진짜 작게 나와서 이런 데 넣어도 아무도 몰라.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지만 애써 침착하면서 소희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꾸 머릿속에는 친구의 말이 떠올랐고 소희를 향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점점 커져만 갔었죠. 그래서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일종의 실험을 해보기로 했었는데, 그건 소희가 선물한 키홀더를 일부러 집에 둔 채로 나가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은 제 동선을 소희에게 알리지 않고 퇴근 후에는 평소에 가지 않던 서점에 들러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 결과는 소희와 어떤 우연도 생기지 않았던 사실이었죠. 저는 며칠간 소희가 선물해준 키홀더를 집에 두고 다니기 시작하자 모든 우연이 거짓말같이 사라졌고, 그 순간부터 소희가 무섭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족쇄였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 느껴졌고, 이렇게는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카페에서 소희를 만나 제게 선물했던 키홀더에 대해서 따지고 물었더니 갑자기 한숨을 쉬면서 모든 걸 털어놓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나마 남아있던 정까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희는 제가 동창 모임을 나갔던 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그러면 안 되는 걸 인지하면서도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마음에 소형 위치 추적기를 구매하고 자동차 키홀더 안에 숨겨서 제게 선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저 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될 것 같다면서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거라며 말을 하는데, 저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그날 저희는 헤어졌고, 그 뒤로 다시는 소희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끔찍했던 연애가 끝이 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러 마음의 상처도 어느 정도 아물었을 때, 문득 예전에 소희와 함께했던 게임이 생각나서 오랜만에 접속을 하게 되었죠. 게임 접속을 하자마자 한때 게임 속에서 정말 친하게 지냈던 길드원에게 1대1 음성 채팅이 걸려왔고, 저는 그 길드원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주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접속하셨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 네, 저는 뭐 잘 지냈죠. 요즘 하는 일도 바쁘고 게임할 시간이 도통 없어서요. 아, 그러셨어요? 그나저나 소희랑은 잘 만나고 계시죠? 소희도 요즘 접속을 안 해서 통 궁금했거든요. 아, 저 소희랑 헤어졌어요. 소희가 보기랑 다르게 집착하는 게 조금 있더라고요. 아, 집착이요? 역시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저 사실은 민주님이 소희를 만난다고 했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근데 서로 잘 만나고 있는데 굳이 꺼낼 필요도 없고 해서 말을 아꼈는데, 저 민주님하고 만나기 전에 저희 예전 길드장이었던 형님하고 소희가 만나던 사이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집착이 너무 심해서 형님이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소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일 회사 앞에 찾아가고 그랬대요. 형님도 짜증나고 힘들어서 일부러 소희를 피하면서 다녔는데, 한날은 소희가 흉기를 들고 와서 안 만나주면 죽여버리겠다고 형님에게 협박을 했었대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형님이 반응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 손목을 몇 번 그어서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119까지 부르고 아주 난리가 났었대요. 그 사건 때문에 형님은 소희가 너무 무섭다고, 또 엮일까봐 겁이 난다면서 길드장 자리까지 넘기고 뭐 이사까지 가버리셨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소희의 손목에 있던 그 흉터가 아버지의 학대 때문이라고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조차 모두 가식이었다는 걸 깨달았고, 그 진실은 남자를 향한 광적인 집착이 남긴 흔적이었죠. 저를 향한 동정과 보호 본능을 자극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치밀하게 계산된 거짓말이었고, 만약 제가 그때 위치 추적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더 깊은 관계를 이어나갔다면 언젠가 저에게도 흉기를 들고 찾아오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섬뜩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누군가를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새삼 또 한 번 느꼈고,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집착이 한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저는 제 온몸으로 겪은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